행복한 은퇴를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노후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전지적 은퇴 시점.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쵸? 예. 요새 그 네. 노후에 자금을 투자하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5060 세대들이 네네네. 비토로 네. 그렇게 고생을 한대요. 20대에 25.8배나 된다고. 이게 엄청나대요. 이 20대들이 비투하는 거랑 네. 5060이 비투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비투에서 성공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게 잘못되면은 네. 이제 주식이 떨어지거나 네.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라는 게 나가요. 저 한번 전화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지켜야 될 원금까지 그쵸. 다 이제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0대들이라 젊으니까 다시 그건 일어설 수 다시 있죠. 일어설 수 있지만 5060은 뭐 퇴직 자금도 있을 거고 그쵸.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복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칫하면 노후 생활이 주저앉아야 될 수 있죠. 아주 네.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또 단점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또 부장님께서 네. 멋진 분 또 모셨으니까 네. 잘 이야기 듣고 네. 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시간에 맞춰서 네.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도 또 새롭게 한번 노후를 위한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짜볼 수 있는 시간도 네. 한번 가져보고요. 지난번 사연자가 36개의 종목 거의 매니저 수준이셨어요. 네. 아. 또 보고 싶네요. 음. 정리 잘 하고 계세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네. 듣고 저도 한 12개였다가 좀 8개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듣고 네. 그나마 줄이면 네. 조금 리스크 테이킹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나는 또 기대감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르지 않을까 또. 이런 거 이런 심리를 또 만약에 또 그걸 또 못 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 고민은 계속되거든요. 저는 이제 가치 투자 할 겁니다. 자, 오늘 의장님이 어떤 얘기를 해줄지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날씨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추운데 저기 보이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난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오늘도 따뜻합니다. 이어 또 다시 네.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랫동안 주식 투자 쪽 많이 계셨잖아요. 예. 뭐 은퇴 앞두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기억에 남는 사례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흔한 케이스가 퇴직하시고 이제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문제는 본인이 잘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음식점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그치. 근데 그 분야가 정말 만만치 않은 분야잖아요. 그치. 사실. 네. 예, 가장 성공률이 희박할 정도로. 네네네. 근데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시고 잘 모르시면서 하시다가 네. 이제 실패를 하시고, 특히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좀 크게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네. 인테리어 비용은 사실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실패를 그쵸, 하게 그쵸. 되면 다시 못 찾습니다. 권리금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순간적으로 아니면 아파트 중도금 같은 거로 잠깐 한 달만 주식에서 벌어야지 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잔금까지 네. 피해를 보셔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회복을 하긴 하셨는데 네. 한 10몇 년 걸리더라고요. 요새 그 5060 세대 분들이 그 B2를 많이 한대요. 신용 그렇죠. 써가지고 그런 거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비투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진짜로? 예, 그걸 하는 순간에 투기가 되는 거니까. 뭐 투기가 신용을 쓰지 마라 무조건. 그렇죠. 어. 이거 투자가 아닌 거니까요. 제가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계십니다. 그 형님이요. 네. 네, 그 오렌 버핏의 스승 되시는 아주 네. 큰 잘 형님이시죠? 계시죠? 네. 하늘나라에서 잘. 예, 그럼요. 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딱 거기 주식창 보면 옆에 신용 너무 이렇게 크게 써 있잖아요.
아 그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꾸 클릭하게 만들어요. 이 스마트폰을 없애야 돼요. 아 자꾸 누르게 돼요. 근데 벤저민 그레엄께서 네. 투기를 해도 되는 경우를 하나 예시를 하셨는데 반드시 자기 자본으로 빚을 안 내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번쩍 뜨고 하래요. 아 네. 눈을 번쩍 뜨고. 번쩍 뜨고. 자 신용은 정말 네.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네, 우리 가치투자 의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왔을까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작년 주식시장에서 저는 고버스 ETF에 투자를 해서 의외로 쏠쏠한 재미를 봤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배로 나는 상품이어서 작년 하락장에서 제법 수익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재미를 보고 나니까 사람인지라 더 욕심이 납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고버스 상품에 투자를 더 늘려보려고 하는데요. 과감히 투자를 늘려도 될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작년에 아마 주식 하신 분들 이 말씀 들어봤었을 거예요. 네. 고버스, 인버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네. 회장님 이 고버스, 인버스 그렇죠. 예, 이 그 개념 한번 좀 짚어봐 그렇죠. 주시면 예. 뭐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에 베팅을 하는 네. 거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이제 이익이 나는 상품이고요. 네. 고버스는 이제 두 배로 아, 예, 주식이 10% 떨어지면 이제 20% 차이. 와, 고버스. 빼기 할 때 고. 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거죠. 마치 신용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죠. 네. 이거를 해도 되는데 엄청난 예지력과 성견성과 아이고. 직관과 통찰력이 있는 분만 하셔야 되겠죠. 아주 감이 뛰어나시거나. 근데 그런 분을 제가 35년 이제 이 업계에 있으면서 간혹 보긴 봤는데 문제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아. 한 2, 3년 잘 하시다가 네. 한 번에 모든 걸 잃고 마는 아. 그런 결과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 누구도 감히 주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은 해도 되네요. 네, 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네, 거죠. 신은 예. 돈이 필요 없구나. 그게 문제죠. 아, 자 그러면 좋은 사연 이야기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직장인입니다. 노후 자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주식 투자는 하지 않았는데요. 친한 동료가 중대형 우선주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은퇴자에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괜찮은 우선주를 골라서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주 투자를 할 때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장님 일단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우선주에 이제 앞에 우선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선 배당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배당을 줄 때 보면 보통 1%더 우대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우선주는 네. 보통주보다. 또 하나는 회사가 만약 이제 부도가 날 경우 우선 청구권이 있어요. 우선주에 보통주보다. 근데 이제 뭐 부도가 나는 경우 흔하지 않고 부도가 나면 사실은 그 뭐 주주들보다는 그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잖아요. 은행이나 이런 쪽들이. 네. 그래서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우선주가. 딱 하나는 배당을 1% 더 준다는 네. 거고 아, 뭐 대부분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싸니까 배당률은 높을 거잖아요. 그럼 우선주가 10,000원인데 보통주가 뭐 20,000원이다. 그러면은 배당을 1,000원 하게 되면 20,000원에 1,000원이면 5%지만 우선주는 10,000원이니까 10%의 배당률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하기에는 우선주가 유리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네. 또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주총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네. 뭐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주주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아주 우리가.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매를 하실 때 이제 배당률을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주가 10,000원인데 우선주가 한 5,000원이다. 그럼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반값에 그래야 되니까. 근데 뭐 한 10% 20% 차이가 나면은 매력이 없는 거고 정상적인 건 한 30-40% 차이 나는 거. 보통주 10,000원일 때 우선주가 6-7,000원. 그럼 정상적인 거고. 근데 예년에는 보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할 때
우선주가 2만 원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네, 1997년 8년도 그때 구제금융 시절에는 어. 일순간 뭐 수급이 깨져서 우선주가 아주 홀대받던 시절이거든요. 어. 그럴 때 샀으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고 아, 대박이구나. 지금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아. 삼성전자 우선주는 거래도 잘 되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아, 삼성이니까. 그렇죠. 보통주랑 차이가 한 1, 20%밖에 안 나요. 근데 우선주가 높은 것도 있던데.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걸 제가 갖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아니 내쪽 못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참 갖고 있기가 힘든데 왜냐면 거의 발행 주식이 없어요. 올라갔다 어려운 하길래. 거를 또 홍규 씨가 해내네. 제가 해냅니다. 네, 많이 까먹었지만, 네. 아 나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아유, 죄송합니다. 또 망했네요. 아유. 자, 저랑 야. 같은 한숨 나오는 네. 오늘의 사연자 네, 자, 이번 만나보러 주에 가시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롤드카가 간다. 시간인데 또 오늘도 사연자분 모시고 네. 또 생선지로 가보겠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저 앞에 어딘가에 좀 네. 계시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 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만 이렇게 한숨 쉬고 있기 싫어서 같이 한숨 쉬고 싶을. 뭔가 마음의 이한이 네. 되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영광. 잘 모시겠습니다. 연득합니다. 또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인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한봉수라고 하고요. 네. 저는 미국에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한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 은퇴 자금을 대부분 주식 시장에 묶어두고 있는데요. 네. 저 은퇴할 때만 해도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네. 또 이자는 별로 안 주고 그래서 주식에다 다 묶어놨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또 투자 방법 같은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히 은퇴를 좀 보낼 수 있을까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아유, 발성이.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네. 우리가 또 OX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재테크와 이런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네. 자, 잘 맞추면 선물이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PER이 높으면 좋다. 맞으면 O, 맞으면 틀리면 X. X. 글쎄 뭐 세모 같은 건 없을까요? 항상 PER이 높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 예. 정답은 우문의 현답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PR이 높으면 안 좋죠. 네. 고평가된 거니까 네네. PR이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말씀하시는 게 PR이 너무 낮은 게 또 가치의 함정에 빠져서 네. 영원히 낮을 수가 있고 PR이 높은 주식은 성장성이 높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답을 하신 거고요. 아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PER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의장님 우리가 PER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렇죠. 피해 처음 잘- 들어봤어요. 뭐 영어로 PER이고요. 네. 알파벳으로 Price to Earning Ratio를 줄여서 말하는 거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PER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뭐 1조다 어떤 기업이. 근데 그 기업이 매년 1,000억을 벌어요. 그러면 10년이면 1조가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가총액에 도달을 하니까 PER이 100배면 이제 100년이 걸리는 거니까 네,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걸릴수록 좋은 거니까 음. 어떤 기업이 뭐 시가총액이 1조인데 매년 1조를 벌어요. 네. 그럼 1년 만에 원금을 다 뽑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걸 배당으로 다 주지는 않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당으로 줍니다. 그럼 PR이 한 배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이고 이런 경우는 몇십 년에 한 번 잘 안 나옵니다. 가끔 가다 PR 한 배짜리가 나오면 뭐 결국 10배 오르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PR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정답을 맞추셨네요. 네, 뭐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연예인 손하트 뭐 이런 거 연예인 손하트 뭐 이런 거 아니다. 이번에는 공부 좀 하고 나왔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금 보장 ELB 상품은 증권사가 망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 이름이 원금 보장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 보장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정답은 O인가요? 예, O입니다.
자, 의장님. X입니다. 근데 뭐 모든 상품이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정기예금마저도 사실은 그게 5천만 원까지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금이.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은행이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그 주체가 없어지면 돈을 받을 사람이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내가 원금 보장해줄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부도가 나거나 돈이 없으면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주고 싶어도 예, 증권사가 부도 나면은 이제 그건 못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막 금리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은행에 투자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은행주에 투자를 하면요. 네, 은행주.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는 있겠죠. 예대 마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래도 좀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네. 예금은 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 주식시장 상황도 있고 부동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좀 안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아, 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잖아요. 그러네. 예, 그 부분에서 또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네. 제 짧은 예. 생각으로 지금 아침에 은행주를 좀 샀거든요. 늦었어. 늦었어. 놀랐어. 아, 은행주 이미 한 20-30%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대장도 지났어. 항상 자. 늦어. 항상 늦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자분과 네. 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네. 우선 우리 사연자분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은퇴를 최근에 해서 네. 지금 제 자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하고 또 제 집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예. 막 주식시장이 최근 막 출렁이고 주택가도 막 떨어지면서 은퇴에 대한 위협마저 느끼게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은퇴 후에는 과연 제 그 자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은퇴하시기에 아직 너무 젊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뭐 100%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살고 계시는 집 빼고. 예. 그렇죠.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3분법을 많이 써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유동자산이죠. 채권이나 정기예금, 뭐 보험 같은 걸 비롯한 요걸로 3분법을 적용을 해서 우주유. 3분의 1씩 투자를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정석은.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일들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역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동산 임대료가 5%다. 근데 금리가 10%다. 이러면 부동산을 팔고 은행을 예금하는 게 맞잖아요. 주식도 이제 일드라는 게 있고 그게 PR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겪은 위기 IMF나 리만 사태도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이게 고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불황도 있었고 이런 위기에 대부분 보면 현금이 없어요. 주식에 물려 있거나 부동산에 물려 있어 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인데 살 수가 없고 대부분 뭐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될 자금도 있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 이 돈은 내가 좀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자금도 있는 거고 본인의 성향도 다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잃어도 잠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시고 뭐 굉장히 대범하신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엄청나게 소심하고 돈을 잃는 거를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위험한 짓도 절대로 안 하고 정말로 돈 깨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벌더라도 안 깨져야 된다. 역시 네. 투자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저랑은 성향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그래요? 그렇죠. 저랑 같이 지금 한방 좋아하세요? 예, 한방. 이제 아, 한방이죠. 예. 저는 한방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쪽박. 또 한방 투자 좋아하시는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첫 번째 솔루션 알려주세요. 예,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노후 자산은 반드시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현재 가지고 예. 계시고 좀 손실을 본 상태이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진 주식 않고요. 투자를 해서 오래돼서 예, 예. 산 가격보다는 올라서 거는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뭐 예. 한 20-30%가 떨어지니까 예. 제가 은퇴 계획하던 계획과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예.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지 뭐 이런. 어쨌든 뭐 사연자께서는 뭐 주식도 좋아하시고 어쨌든 그리고 좀 성향 자체가 주식을 투자하셔도 되는 성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주식을 좀 계속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일정 부분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여유분은 좀 들고 가는 게 좋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쨌든 코스피가 좀 고점에서는 급락한 상태고 그리고 올해 안에는 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좀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됐고 그리고 추가로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고 있고 그러면 미국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좀 급반등은 한번 합니다. 지금 워낙이 3,300에서 2,100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을 뭐 예를 들면 뭐 2,700, 800 이 정도는 한번 갈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그 반등의 주역은 성장주가 될 거예요.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페이크일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지금 판이 바뀌었거든요, 패러다임이.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 8년간은 이제 성장주의 시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금리, 디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하기 편하니까 IPO도 쉽고 후발주자가 유리합니다. 성장주가 자금을 금방 뭐 공짜로 조달합니다. 심지어는 IPO 하면은. 그리고 이게 디플레이션이니까 선발주자보다 좋은 입지에 좋은 조건으로 더 효율적인 설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류단지 같은 걸 만들 때도 옛날에 뭐 그 과거의 전통적인 유통업자들이 만든 물류단지보다 더 좋은 장소에 더 효율적인 설비로 물류단지를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후발 유통업자가 유리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지금 고금리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꽤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지금 여러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금리도 지금 다시는 제로 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3, 4% 이 정도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전처럼 뭐 제로 금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좀 원가 경쟁력이 있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새로 좀 재편을 할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너무 또 주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캐시플로가 안 좋으시잖아요. 돈을 써야 되니까. 일본은 또 이제 배당주를 좀 투자하셔서 연간 5%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또 제 미국에 있는 자산은 그동안 또 반도체가 한동안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ETF를 제가 예, 아주 많이 예, 예. 갖고 있는 그거를 이제 분산을 못 하니까 점점 커가지고 덩어리가 커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갖고 있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이것도 과연 어떻게 좀 분산을 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우리 사연자분의 선택과 고민에 대해서 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그쵸, 네, 한번. 두 번째 황금 열쇠 열어주시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가치주의에 주목하자. 네. 가치주. 역시 가치주. 역시 모든 가치 투자 가치주. 이름 좋아하시네요. 좋네요. 예. 같이. 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정말 최고의 우량주에 투자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시기가 너무 많이 올랐거나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투자하면 뭐 언젠가는 오르는데 좀 거의 예를 들면 5년 있다 오르면 정말 곤란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죠. 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우리가 먼 미래에 벌어날 일이 3년 안에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좀 코인도 좀 하다가 주식 거래 좀 하다가 그리고 또 뭐 인터넷 쇼핑 좀 하다가 또 게임도 좀 하다가 이런 일상이 네. 너무 길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산업들이 3년간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났고 그렇죠. 전 세계에 투자된 뭐 설비 투자를 보시면요.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짓고 전부 다 뭐 배터리 공장 짓고 전기차 공장 짓고 근데 최근에 보면 철강 공장 짓는 거 있어요? 화학 공장 짓는 거 있어요? 정유 공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네, 석탄 발전소, 뭐 ESG 역설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주가도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2020년에 이제 피크아웃을 쳤다고 봅니다. 성장주는. 그리고 2021년은 이제 혼조세였고요. 작년은 이제 확연히 이제 가치주 장세였고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가 2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펀드가 부끄럽게도 한 0.9% 이제 플러스가 난 것도 이제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에 좀 주목을 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투자 기간도 있고 그렇죠. 또 본인이 한번 이제 고점에 그 주가를 본 상태면은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이 가치주를 고르는 꿀팁 같은 것도 있나요? 가치주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첫째가 싼 주식을 사야 돼요. 반드시 싼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근데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대부분 그게 주식에도 통용이 되는군요. 네. 싼 쪽이. 대부분 또 이유가 있어요. 뭔가 지배 구조가 안 좋다든지 전망이 어둡다든지 실적이 안 좋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유 없이 싼 게 있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싸진 않겠지만은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로 싼 게 있어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뭐 회사 이름이 이상해서 거래가 안 돼서 이름이 이상해서 알려지지 않아서 거래가 안 돼서 뭐 유동성이 안 좋아서 레포트가 안 나와서 외국인이 팔아서 연기금이 팔아서 뭐 패션 테마에 안 맞아서 그래서 대중의 유행 뭐 오해 편견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정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진정한 가치가 2만 원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한 10,000원 밑으로 거래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야 됩니다. 가치주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은 가치 투자만 수십 년을 했지만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밸류 사이클이 네. 가치주 사이클이 아주 길게 왔어요. 그 기간 동안 제 펀드를 다 이어보면 한 14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동안 코스피는 100%밖에 안 올랐죠. 와. 그래서 정말 좋은 가치주의 전성시대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2014년부터 저금리 디프레션을 가면서 성장주가 8년을 득세를 했죠. 빵 기업을 비롯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네. 그 기간 동안 제가 운영하는 펀드가 2014년에 고점을 못 제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했었고 제가 그래서 사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사임하자마자 급등을 해서 아이고 다시 오세요 안 하시나요? 네. 한 20-30% 올라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 그러면 네. 멍청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예. 의장님이 투자했는데 예, 이게 막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았던 거는 예. 혹시 몇 퍼센트까지 나온 적 있나요? 아 성과 말씀. 네, 성과. 근데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딱이죠. 네, 근데 참 저런 얘기 제가 좋아해서. 좀 예. 이게 주식을 빨리 사고 겁이 나서 빨리 파는 좀 성격이 있어요.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데도 네.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했던 롯데칠성 같은 기업은 사실 2000년에 제가 10만에 사가지고 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주가가 네. 끝까지 버티고 더 샀는데 한 30만 원 가니까 제가 팔았어요. 아. 근데 문제는 코스피가 8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데 네. 이거는 주가가 두세 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누가 작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리석게도 30만 원에 팔았는데 네. 팔고 나서 240만 원까지 올랐죠. 아.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와. 이런 경험은 엄청 많고요. 네. 뭐 제일 피해를 봤다 그럴까 실패한 게 아모레 패시픽을 제가 18,700에 샀는데 네. 그게 10,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999년에. 왜냐하면 그때 성장주만 오르니까 네. 가치주는 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0,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갈게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 100만 원. 어림도 없는 얘기죠. 450만 원. 그게 14년 걸렸는데요. 네. 400배? 450배 올랐습니다. 와. 가상품 네, 가게가. 액면 분할해서 지금 이제 45만 원으로 된 거고 오, 송중기였으면 그 주식을 샀겠네요. 그랬었겠죠. 예. 그렇듯이 이제 뭐 제가 18,700에 사서 10,000원까지 빠졌을 때 버티다가 결국은 한 6, 7만 원에 다 털리고 다시 산 게 한 80 정도에 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서 끝까지 버틴 거는 이제 몇 종목이 되긴 하는데 뭐 유진테크 같은 기업을 제가 500원대에 많이 사서 한 2만 원까지 버텨 40배 올 때까지 버틴 와. 적은 있었고요. 야. 아시네요, 의장. 근데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예. 이게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자, 말씀 나누던 중에 네. 이제 운정 호수공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목적지 네. 운정 호수공원에 지금 와 있는데요. 오늘 네. 저기 열두가 탑승 소감 어떠신가요, 사장님? 이제 오늘 형세 아주 좋은 말 배웠고요. 분산 투자, 또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 수 배우고 네. 또 적용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전지역 은퇴 시점이 애시당초 총 네. 8회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그쵸. 했고 이제 오늘 8번째 순서인데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예. 저희 그냥 계속 만나면 안 돼요? 카메라 없어도? 저희가 또 이제 후기 모임은 다 있는 거고 아,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네. 예, 또 좋은 기회로 또
예. 그렇죠. 요즘 또 시즌 2, 시즌 3 이게 네. 있지 않습니까? 어,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계속 걸어가지고 항의 전화를 주시면 네, 시즌 2가 네,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연락 네.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외쳤던 멋진 네. 멘트와 함께 저희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도 홈나게! 홈나게 100세까지 든든하게 전지적 은퇴 시점 화이팅!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